안녕하세요, 머니 스나이퍼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올리는 투자도서 리뷰입니다. 제목은 주식시장이라는 전장에 이 정도는 읽어보고 참전하자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소개해드릴 책은 채권쟁이 서준식의 다시 쓰는 주식투자 교과서라는 책입니다. 완전 새로운 책은 아니고요. 이 책은 이미 오래전부터 왜 채권쟁이들이 주식으로 돈을 잘 벌까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던 책의 2018년도 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 왜 채권쟁이들이 주식으로 돈을 잘 벌까라는 책을 읽어보셨던 분들은 굳이 신규로 책을 사서 읽어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읽어보지 않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한 권 정도 소장하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확인하고 공부하고 마음 다잡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저자 서준식은 현재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에서 국내 운영 부분 총괄 부사장으로 부임하고 있는 국내에서 큰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호회라든지 실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꽤나 이 바이블 같은 그런 책으로 많이들 보고 참고하고 있는 책이죠. 근데 이 책 자체가 완전히 새롭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2018년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힘든 상황들을 반영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초심으로 돌아가고 지금 시장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자들에게 조금 힘을 실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출판사나 저자와는 어떠한 관련이 없음을 밝히면서 도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저자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식시장의 격언은 처음 이제 주식시장에 입문하게 되면은 이런 말들이 있죠. 떨어지는 칼날은 무조건 피해라. 물타기 하지 마라. 지하인 줄 알았더니 그 밑에 또 다른 층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떨어지는 칼날은 떨어지는 주식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진정한 채권형 주식의 가치 투자를 위해서는 이런 떨어지는 칼날을 적극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웃으면서. 그 이유는 정확한 기준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를 하면은 그 주식 가치가 떨어졌을 때 2% 빠지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2% 저렴하게 살 수 있구나. 5% 빠지면은 5% 더 싸게 나왔네? 1, 20% 빠지면은 정말 주식이 지금 현재 싸게 나왔구나 라는 생각으로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두렵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반 개인들이 이런 하락장을 견뎌내는 것은 계좌가 마이너스 숫자로 이렇게 금액으로 표시가 되면 굉장히 견디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자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가 두 가지 투자 유형을 구분해서 비교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멘텀 투자, 시장의 분위기, 뉴스, 정보, 그리고 주식의 개별 종목에 대한 수급 등에 의존해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사고 팔매하면서 이제 수익을 올리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이런 이제 모멘텀 투자를 바탕으로 하는 투자자들이 사실상 좌절을 많이 맛본다라는 게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 주변에서도 모멘텀 투자를 해서는 궁극적으로 수익을 본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저자의 이야기고요. 이렇게 모멘텀 투자를 했을 때는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가치 투자는 종목 선정에서부터 매입하고 보유하고 매도하는 것까지 철저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행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모멘텀 투자랑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성공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 투자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스윙 매매 아니면 단기나 중기로 접근을 하는 주식 투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가치 투자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이나 이런 이제 유명한 지금 현재 최근에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싼 종목을 사서 오랫동안 이 종목 자체가 본연의 가치를 찾기까지 기다리는 투자를 이야기하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심리적으로 특히 2018년도 올해 장에서는 힘들었던 이런 가치 투자를 지향했던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을 놓고 보면은 이길 확률이 높은 게 가치 투자기 때문에 가치 투자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멘텀 투자가 힘든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주가를 단기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적중률이 거의 희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 필립 피셔는 시장 전망의 적중률은 10%가 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거시에 대해서 전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 하면은 투자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기관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올해는 어떨 것이다, 내년은 어떨 것이다, 상반기는 어떻다, 하반기는 어떻다 전망을 내놓긴 하는데, 그 전망이 이제 일반 개인들과 이제 투자를 오래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뉴스나 소식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틀려요.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은 내년 경제 성장률이 얼마야? 경제 성장률이 어떻더라? 지금 현재 시장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더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참고만 하고 전 큰 맥에서는 본인의 가치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가치 투자가 유리한 거고, 모멘텀 투자는 힘들다는 거죠. 이게 적중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냥 이게 단순히 참고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뉴스나 이벤트를 가지고 투자의 키를 잡는다고 하면은 이 주식시장에서 이기기 힘들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를 고수와 같은 강철 마인드를 지니지 못했다.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매수했던 종목이 일정 부분에서 조금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정말 크게 동요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강철 마인드를 가진 고수라는 얘기는 아닌데, 주변에서 이렇게 주식을 이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꽤 오래 주식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도 마인드 컨트롤이 잘 안 되세요. 그래서 2018년도 가장 많이 제가 질문을 받았던 내용이 이 종목 나 언제 팔지? 이 종목 어떨 것 같아? 이런 질문들을 그 어느 해보다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얘기하죠. 저는 그 종목을 매수하지도 않았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저보다 더 잘 아셔야죠.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마인드가 올라가면은 기분 좋아서 이렇게 넘어가지만, 지금처럼 하락장에서는 매일매일 이 종목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거는 설명하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자가 그 모멘텀 투자와 이제 가치 투자를 이렇게 비교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요리에 비유를 하면서 모멘텀 투자는 초고수의 손맛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고, 초고수라고 했습니다. 요리의 거장이 음식인 손맛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치 투자 같은 경우는 잘 짜여진 레시피에 따라 가지고 소금 얼마, 마늘 얼마 이렇게 딱딱 정해진 레시피대로 따라만 가면은 그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그 음식으로 따지면은 일정한 맛이 지속적으로 어디에서나 언제 어떻게 만들더라도 그 본연의 맛을 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이 모멘텀 투자랑 가치 투자를 잘 설명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성공적인 모멘텀 투자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도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시장이라든지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좀 거시적으로 보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분에서 어떤 산업이나 어떠한 그 이슈가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그 분야에서 어떤 기업이 1등이고 어떤 기업이 2등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들어감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뉴스들과 정보들과 자료들을 수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주식 투자하시는 대부분의 제가 투자자들이나 이제 주변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정말 모르고 많이 투자해요. 심지어는 그
재무제표도 기업의 재무제표나 아니면 뭐 심지어는 EPS, ROE 같은 이런 기본적인 수치도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단순히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 보고 지금 싸네 하면서 들어가고 이거 왜 이래?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틀린데,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는데, 정말 이제 모멘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모멘텀 투자뿐만이 아니에요.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 투자를 많이 하셔야지 이게 이 시장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자가 얘기했을 때는 모멘텀 투자보다 가치 투자가 유리한 이유가,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이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이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매우 힘들다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도 다른 이제 투자자들처럼 투자 대가라고 하는 유명인들의 멋진 글귀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필립 피셔가 했던 말, 가치 투자를 고수하는 나는 외로운 늑대다. 어떻게 보면 멋있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이 말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선 가치 투자는 일반적인 시장의 상식에 반하는 포지션을 취한다. 그래서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하다. 뭐 지금에서야 이제 가치 투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 가치 투자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가치 투자를 실천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필립 피셔라는 유명한 이제 투자가가 이제 나는 외로운 늑대라는 말로써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했었죠. 여기서 이제 소개했던 또 다른 이제 유명한 워렌 버핏이 호모 에코노미쿠스 그리고 효율적 시장 가설에 맞서 이제 토론을 했더니 그들은 아직도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는 무리라고 생각할 정도로 답답하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경영학, 저는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대학교에 가면은 대학에서 증권시장론이라든지 경제학원론 이런 공부를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이 시장은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이론들이 이 시장에서는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시중에 나와 있던 기존의 그 학문이나 이론들을 가지고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고 있는 정말 답답할 정도의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워렌 버핏은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이 투자 전문가가 기업 가치와 주가를 산책하는 강아지의 비유. 제가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에 대한 소개 영상이 따로 있는데, 한번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영상 되게 짧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가치 투자를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은, 가치 투자를 산책하는 강아지의 비유를 했다는 게, 저희가 산책을 하잖아요. 근데 산책을 하는데 혼자 산책하는 게 아니고 강아지를 끌고 산책을 해요. 그러면은 이 강아지는 주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목줄에 있긴 하지만 여기 갔다가 저기 가서 오줌도 싸고, 그리고 지나가는데 다른 강아지가 있으면은 찝쩍거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짖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집에 올 때 되면은 이 강아지는 주인과 같이 집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식도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급락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급등도 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이 기업들의 가치는, 즉 주식의 가치는 결과론적으로 그 본연의 가치로 수렴을 한다는 게 이 강아지의 비유에서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멋있게 잘 설명을 했죠. 저도 매우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이제 모든 이제 자산은, 투자 대상은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인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 멋있게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치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치 투자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가치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치 투자를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떨어지는 칼날을 잡고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야 되는데, 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은 가치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모멘텀 투자에 가깝다라는 거죠. 전 진정한 가치 투자자라고 하면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싸면은 삼키고, 그러니까 저렴하다는 거죠. 저렴하면 삼키고, 그리고 비싸면 뱉는다. 그 삼키는 과정이 떨어지는 칼날을 한번 잡고 이후에 잡았던 칼날이 더더욱 들어올 때 되면은 물타기하고 물타기해서 내가 생각했던 이 주식의 가치가 시장 가격이 그 주식의 본연 가치보다 싸다고 하면은 더더욱 많이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문구가 워렌 버핏이 했던 얘기인데요. 맥도날드가 오늘 가격이 낮춘다면 매우 좋은 일이다. 마찬가지로 주식 가격이 떨어진 것도 매우 좋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매일매일 아니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맥도날드를 사 먹다 가면은 빅맥이 어제는 7,000원이었는데 오늘 갔더니 5,000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어제까지 봤었던, 지난주에 매수했던 주식이 한 주당 10만 원이었는데 이번 주에 왔더니 10만 원이었는데 7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 샀던 주식이 지금 30%가 빠졌구나가 아니고 30%나 할인해서 팔고 있네 하면은 더 싸게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이 본연의 가치가 오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싸면 삼키고 비싸면 뱉는다고 저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진정한 가치 투자를 하기에는, 가치 투자를 실천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게 현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을 계속적으로 소개를 하는데, 워렌 버핏은 나는 채권형 주식에만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채권형 주식이 뭔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채권 전문가답게 이 채권과 이제 주식, 이 저자가 이렇게 워렌 버핏을 투자하는 방식을 쭉 지켜봤더니 자신이 채권 시장에서 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채권형 주식이 뭐냐? 채권 이자처럼 따박따박 배당이 나오는 그런 주식이 아니고요. 첫 번째, 경기에 민감하거나 경기 순환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은 주식인가? 첫 번째 체크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대규모 설비 투자비나 연구 개발비가 들지 않는 기업의 주식인가? 채권처럼 일정 기업이 지속적으로 시설 투자를 하거나 어떤 그 경기가 변하는 데 따라 가지고 가치가 요동친다고 하면은 채권과는 다른 거죠. 확실히 채권은 어떤 일정한 안정적인 밴드 안에서 가격이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정기적으로 큰 돈이 투자나 연구개발비로 나간다고 하면은 그런 주식은 채권형 주식이 아니라는 게 저자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잘 알고 이해하는 기업의 주식인가? 내가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 기업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주식인가를 체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과거의 ROE를 참고하여 미래의 ROE를 예측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세 번째도 그렇게 수긍할 수가 있는데, 이제 네 번째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네 개의 요건을 다 시킬 수 있다고 하면은 채권형 주식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은 이런 조건이라고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저자가 이렇게 밝히곤 있죠. 그러면은 이제 워렌 버핏이 말하는 채권형 주식 기대 수익률을 산정하는 방식 5단계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이제 저자가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방식을 역으로 이렇게 추적을 해봤더니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지, 워렌 버핏이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공식의 핵심은 복리에 있는 것이고, 이 복리의 효과가 저자가 봤을 때는 채권의 복리 효과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리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것,
그 공통적인 사항, 이 복리를 가지고 투자 의사 방향을 결정하는데, 지금 책에서는 버핏식 말고도 다른 방식들도 소개를 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은 버핏식 영상에서는 버핏식 채권형 주식 기대 수익률 산정 방식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채권형 주식의 현재 가격과 순자산의 가치를 확인한다. 그리고 두 번째, 과거의 ROE를 근거로 미래 10년간 평균 ROE를 추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1단계 같은 경우는 채권형이라는 이 문구를 빼면은 주식이잖아요. 주식의 현재 가격, 시장에 항상 나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현재 가격은 저희가 언제든지 자료를 모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순자산의 가치를 확인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전문가와 비전문가, 그리고 본인의 기준이 있으신 분들과 없는 사람들 간의 차이가 나는데, 이 순자산의 가치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과거 ROE를 근거로 미래 10년간의 평균 ROE를 추정한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떠한 방식으로 ROE를 추정하는지의 이 기술적인 방법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다들 이제 정말 ROE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ROE 방식을 통해서 버핏은 투자하는 것 같다라는 방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10년 후 예상되는 주식의 순자산 가치를 구한다. 이런 식으로 ROE 바탕으로 이 주식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은 10년 뒤에 이 주식의 금액이,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인지 지금 시점에서 미래 가치를 계산해 보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예상 순자산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이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를 이제 승수를 찾는데, 이거 제가 뒤에서 엑셀로 굳이 이제 승수 찾지 않더라도 계산하는 방식을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책에서는 이제 이 연금에 대해서 복리에 대한 그 승수표를 첨부를 했는데, 그 승수표 가지고 계산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좀 단순 노가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엑셀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이 방법대로 주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뒤에 제가 소개해드린 엑셀 방식으로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렇게 계산되었던 이제 주식의 기대 수익률과 투자자가 생각하는 기대 수익률과 비교를 했을 때, 이 기대 수익률보다 지금 현재 이 채권형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높다고 하면은 목표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이런 5단계 방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 5단계 방식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실제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접목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조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엑셀로 지금 간단하게 제가 이거 그냥 만들어 봤는데, 들어갈 게 필요한 값은 이거죠. 현재 순자산 가격 기준에서 주가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 가격, 현재 주가 얼마인지, 이 두 개 입력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입력해야 될 게 파란색으로 이제 되어 있는 박스인데요. 그리고 추정 ROE, 과거 기업이 가지고 있는 ROE 데이터를 가지고 추세를 봤더니 앞으로 ROE는 어느 정도 10년 동안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더라라는 그 기대치가 나오거든요. 그 기대치 계산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를 거예요. 그렇게 구했던 ROE를 퍼센트로 넣고요. 그러면은 그 미래 가격을 구하는 함수값을 이렇게 퓨처 밸류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미래 가격을 입력을 하고 나면 개수값이 나오는데, 이 개수값은 엑셀로 이용했을 때 실제로 사용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참고사항 이렇게 표시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 방식을 역으로 계산하면은 기대 수익률이 얼마인지도 계산이 가능하시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과 목표 수익률을 비교를 해서 투자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엑셀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가치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순자산 가치가 24,000원이고요. 그리고 현재 주식 가격이 16,000원이라고 하면은
추정 ROE를 이렇게 그 해당 종목을 좀 봤더니 추정 ROE가 한 5.5%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은 미래 가격은 주식 가격이 41,995원이 되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계산했을 때 기대 수익률 9.87%니까 보시는 것처럼 목표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작죠. 그럼 이거는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추정 ROE가 한 7.5%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 자체가 11.95%, 우리가 생각했던 이 종목에 대한 기대 수익률보다 높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수 공식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엑셀 공식은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이게 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DDL이라든지 이렇게 그 HTS 연동해서 아니면은 다른 이제 증권 사이트 통해 가지고 데이터 수집해서 본인의 툴을 만들면은 좀 참고해서 투자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올려봤고요. 제가 부랴부랴 만들어 가지고 좀 허접하지만 이렇게 함수 한번 넣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복리 현가 계수 나오잖아요. 요 값을 이제 수익률별로 해가지고 10년 현가 복리 승수표를 쭉 책 뒤에 부록으로 넣어놨거든요. 근데 굳이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나오니까 좀 첨가해서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함수 넣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금 살짝 설명을 드리면은 퓨처 밸류 D6 보시면 D6번 셀이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D7번이 기간, 그리고 여기 빈 공란을 넣었던 이유가 이게 연금으로 하게 되면은 매월 얼마의 이자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금액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년 얼마를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란을 넣어놓고 최초 투자 금액 D4 그래서 투자 금액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는데 요 매번 마이너스 붙이기가 귀찮아서 그냥 여기서 현재 가격 입력을 하면은 마이너스로 표시되게끔 해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참고되실 것 같네요. 이렇게 안 하시면은 여기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값에 마이너스를 붙이시면 되세요.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의 돈이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쟁이 서준식의 다시 쓰는 주식 투자 교과서, 채권 투자 전문가인 만큼 채권의 가치 분석과 그 투자 방법으로 주식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좀 재미있게 흥미롭게 썼던 책이고요. 지금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2018년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도 한 4, 5월 달까지 가치 투자 개념으로 접근을 했다가 외인들이 매매하는 방식을 보고 일정 부분 좀 이렇게 모멘텀 투자로 전향을 했거든요. 뭐 대북주라든지 지금 수소차, 연말 수소차라든지 아니면 대선 관련주, 그 이외의 뉴스나 이벤트에 따라서 제가 흐름이 보이는 종목들은 적극적으로 매도하면서 좀 올해는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갔었는데, 뭐 기존의 가치 투자를 이제 고집하시는 분들 입장, 이제 고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책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나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지금 나의 투자 방식이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한번 다져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내년 2019년도 시작할 때 조금 만반의 준비를 하셔가지고 주식이라는 전쟁터의 증권시장에 참여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중에 나가면은 부동산 관련된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련돼서 정부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뭐 9.13 대책 나왔다가 최근에는 재산 신도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된 보도들이 넘쳐나는데 읽을 책들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현재 이슈에 따라 가지고 아니면 좀 그 약간 장사꾼 같은, 그냥 한번 치고 빠지는 형식의 책들, 대부분이 그런 책들이거든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냥 만약에 없다고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하시면은 한 권 그냥 옆에 두시고 뭐 필요하실 때마다 한 번씩 가볍게 읽어보시면은
괜찮은 책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책, 왜 채권쟁이들이 주식으로 돈을 잘 벌까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굳이 사서 읽어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서점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보시면은 뭐 1시간이면 다 보실 것 같아요. 1시간 안 걸리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저자가 굉장히 이제 야심차게 설명하는 부분이 버핏 방식이나 피셔형 종목 투자 방식도 뒤에 5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 번쯤 보실만 합니다. 그래서 저자와 생각이 제가 일치하는 부분이,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투자 방향을 잡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기술적 분석은 그냥 과거의 흔적 같은 개념이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흔적들이 이제 그 관성이라든지 흐름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연속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술적 분석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나름의 기술적 분석을 하는 기본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어떤 종목을 접근할 때, 해당 주식이나 뭐 개별 종목 접근할 때 매수 들어가는 타이밍, 그리고 나오는 타이밍을 참고하는 수준,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는 방법에서 참고를 하지, 그 기술적 방법 분석에 의존해가지고 이제 샀다 팔았다 이렇게는 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기술적 분석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면은 이런 기술적 분석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 그 사람들이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많이 얻느냐고 물어봤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도 계속적으로 저자가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싸움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약속 대련하거나 룰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전쟁에서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짱돌로 찍든 2단 옆치기를 하든 뭐 뒷다리 우연히 로블러를 깠는데 상대방이 기절하든 뭐 상관없죠. 저 계좌에는 빨간불 올리고 수익을 올리는 게 장땡이니까. 여러 가지 방식 다 섭렵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굳이 막 어떤 방식에 대해서 색안경 껴서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좀 도움도 되고 지금 힘든 시기에 조금 다독여 줄 만한 책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지금 가치 투자 계속 이제 고수를 하다가 자신감 잃었다고 하면은 이 책 한번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신감 다시 한번 다잡고 내년 2019년도 전투에 다시 한번 더 임해 보시죠. 예, 지금 제가 준비했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를,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